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위기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강선호가 됐거나 지금 논란이 되는 사람들, 이진숙 같은 사람들 진작에 쳐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총통각한데 쥐가 쳐내고 싶으면 그냥 쳐내면 되는 것이지. 김정은 하는 것 마냥 그냥 도저히 끌고 가버려도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제가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게 원래 생물 아니겠습니까? 이 역학 구조가 약간 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항상 이제 긴장과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민주당 여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컨트롤하거나 완벽하게 통솔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면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지금 그래서 당에서는 강선우나 이진숙 이 두 사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니까 여가 됐거나 야가 됐거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이나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싶다 보니까 두 사람을 쳐내고 싶은, 사실상 그러니까 진작에 이재명을 쳐내고 싶었지만 당의 눈치를 보느라 쳐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봤었을 때는 이재명이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한 어떤 통솔력과 이거를 위해 가지고 두 사람을 낙마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간단하거든요.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무슨 소름 끼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 깜빵 간다라는 거 모를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은 헌법을 갖다 개정할 것이고 자기가 다시 한번 대통령 나오려고 할 겁니다. 왜?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게 자기가 깜빵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당과 척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나 이진수 두 사람을 낙마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정론까지 해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논란을 아실 테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선우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의협회장이었던 이면택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강선우는 미친 여자다라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강선우에 대해 가지고 파면 팔수록 어떻게 이렇게 괴담만 나오는 것인지 희한해요. 특히나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더 충격적인데, 코로나 기간 때 병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나 국회의원이야. 벌써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깽판을 쳤을지.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보니까, 당시 이제 그 강선우가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7월 26일에 입원했던 자기의 가족을 면회하러 갔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간호강변 병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호자가 상주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자, 그런데 자정전에 귀가하는 거를 전제로 1인만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PCR 음성 반응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선우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PCR 결과가 없는데 이거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니까짓 게 감이 뭔데?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어디 감히 나한테 PCR 검사를 갖다가 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갑질을 넘어서 가지고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됐었을 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거 다 이제 막 격리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미친 여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 국회의원인데 PCR 검사만 그때까지 찍게 뭐가 필요해? 나 그냥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증언을 지금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병원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특별 대우까지 받았어요. 간단히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인데, 일반 국민 같았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천인공노한 일을 갖다가 지금 저질렀는데 강선우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야, 뭔 소리야. 내가 그때 갔던 거는 8월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서 갔던 것이지 라고 발뺌을 했는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대요.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요. 미쳤습니까? 지 가족이 지금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라를 치는 겁니다. 병원이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됐단 말이에요. 2023년도 7월 26일. 어떻게 날짜를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 기억하겠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특이사항으로 적어놨겠죠. 강선우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강선우 가족이 들어와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이제 뭐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가족이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발뺌을 하는 거야. 나 가가지고 소란 안 피웠다고. 그리고선 연락이 또 닿지 않는데 이 지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 여자가 미친 여자라는 게 청문회 가서도 입만 열면 구라를 칩니다. 이제만 보고 배운 거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버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 있었는데 그냥 차에다가 놓고 가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보좌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가지고 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강선우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근데 개구라였습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죠. 그래갖고 보좌진이 사진까지 찍어놓고 야, 나 퇴사하고 싶다 이랬더니 동료 보좌진이 설마 또 강이냐? 이 강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강선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2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하실 겁니까? 질문에 대해서 한 적 없다라 그랬죠. 할 예정도 없다라 그랬죠. 그런데 개구라였죠. 지들이 배포했던 입장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입만 벌리면 구라를 쳐. 입만 벌리면. 코로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정은경이 그때 우리가 한창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쇼한다고 국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치적으로 쇼한다고.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가족농사. 아니 그런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왜 이렇게 좌파들은 농사에 이렇게 막 애를 씁니까? 실제 가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그러면은. 근데 그 농경지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뭐 딴 거 한다. 한창 이런 논란들은 다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이 같은 경우도 그때 무슨 뭐 사저 농자 형질 사저 농가 그 형질 변경 그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정동영이 또한 마찬가지로 농사를 갖다가 짓지도 않은 거를 갖다 무슨 뭐 농사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정은경가 얼마나 이번에 진짜 약사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보십시오. 이상한 후원금.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관 지명되기 전에 청문회 맡을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쐈다라는 거예요. 딱 보십시오.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민주당 쪽에 추미애, 이용우, 김윤, 차지호, 조국혁신당 김선민한테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 전에 딴 사람한테 후원금 보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기 들어가 있는 인간들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정은경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자 서울대 의대 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판이었다고 쳐보자고요. 재판이었으면 재판관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기피 사유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변호사가 자기 이제 그 의뢰를 위해 가지고 변호를 맡는데 재판관들한테 무슨 뭐 후원금 그 후원금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만 줬다라고 쳐보자고. 다른 사람한테만 준 적도 없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라고밖에 안 보여. 뇌물이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 좀 잘 봐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냐고요. 정은경 이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대급이 지금 이진숙 아니겠습니까? 논문 표절 이 지금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뭐래요? 카피킬러 신뢰할 수가 없다. 논문 표절이 아니다. 야 나는 진짜 이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카피킬러 막 들고 나와가지고 뭐 표절률이 몇 %다 이거 뭐 취소해야 된다라고 진짜 글자 그대로 지랄 발광을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 취소시키라고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겨레 경향 같은 애들이 이진숙의 지금 이 문제 논문 표절에 대해 가지고 야 카피킬러 신뢰할 수 없어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지금 막 열불을 냅니까? 저처럼 저 혼자만 열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것들한테 우리가 표를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이진숙이 됐거나 강선우가 됐거나 낙마시키고 싶은 생각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민주당 당내의 분위기 때문에 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결국에 이재명이가 낙마시킬 거라고 봅니다. 사퇴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파워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